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혜를 전하는 당신의 금융 멘토, 슈카월드 스타일의 경제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금융 지혜, 그 신성한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시스템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당신의 첫 번째 주체적인 투자이자 부를 향한 엄숙한 서약이 될 겁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시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 세대. 사는 시대도, 환경도, 심지어 들었던 재테크 조언도 전부 달랐는데 왜 우리 모두는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성경처럼 믿었죠. 월급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저축하고 은행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안전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정부는 저축을 장려했고 은행은 높은 이자를 약속했으며 모든 가정은 그 약속 위에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기 한국에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2000년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슬그머니 나타나 그들의 평생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얌전히 잠자고 있던 돈의 가치는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아이스크림처럼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을렀거나 어리석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시대가 가르쳐준 정답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애초에 그들의 안전한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이야기는 바뀌었죠.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경험한 이후 새로운 지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는 말이 새로운 복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처로 포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집은 부를 쌓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은 나에게 월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주택담보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라는 이름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내가죠. 이건 강제 저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거대한 빚의 굴레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박살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수많은 가정이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고, 아일랜드에서는 유령 도시처럼 버려진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부동산 거품의 정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역시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대가 제시한 새로운 성공 공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게임의 규칙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MZ세대. 조언은 또 바뀌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라는 말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집을 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패배감이 팽배합니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장에 참여하라.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우리 세대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손해고 은행은 믿을 수 없으니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복음이 퍼졌습니다. 주식, 펀드, 코인, NFT, 다음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곳이라면 어디든 돈이 몰립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외쳐대죠. 돈을 잠재우지 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무작정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민주식에 전 재산을 던지며 인생 역전을 꿈꾸고 다른 이들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걸며 가즈아를 외칩니다. 몇몇 초기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신화가 퍼지면서 대다수는 그 게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른 채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죠. 결국 그들 대부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바로 하우스가 이미 이기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판에 뛰어든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2년 암호화폐 대폭락 사태 때 단 몇 달 만에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이 넘는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수백만 명의 젊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반토막 혹은 10분의 1 토막 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부풀어 올랐던 시장이 금리 인상 한 방에 무너지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시대의 규칙을 따랐지만 시스템은 또다시 우리의 발밑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포장지만 바뀔 뿐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저축을, 아버지 세대에게는 부동산을, 우리에게는 투자를 권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전략, 하지만 결과는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부는 피라미드 위로 흐르고 손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집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이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배우만 바뀐 똑같은 연극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보시죠. 첫 번째 함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조용한 도둑은 월급과 저축의 가치를 갉아먹어 대다수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함정은 버블입니다. 부동산, 기술주, 코인, 거품은 빠르게 부풀어 올라 사람들을 유혹한 뒤 순식간에 터지면서 다수의 부를 소수에게 이전시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빚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은 사람들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의무의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결합하여 부는 바닥에서 꼭대기로 끊임없이 추출되도록 보장합니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황제들은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어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그것이 여전히 돈이라고 믿고 거래했지만 엘리트들은 토지나 실물 자원으로 부를 지켰습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예금 계좌가 말 그대로 삭제되었지만 공장이나 농지, 금을 소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플레이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침식하고 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킨 뒤 부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주어진 규칙을 계속 따르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잃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던 광부들은 파산했지만 그들에게 삽과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빈털터리 광부들에게 데님을 팔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쌓아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모든 부동산 붕괴 때 빚더미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뒤에서 현명하게 임대 사업을 하거나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뒀습니다. 시스템은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르게 포지셔닝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승리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대공황 시기의 주식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지만 전기, 식료품, 운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다수는 손쉬운 안전이라는 약속을 쫓고 소수는 진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중심으로 부를 구축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은 월세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자산이 아닙니다. 예금 계좌는 인플레이션이 그 가치를 먹어치운다면 부가 아닙니다. 연금 펀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투기적 베팅에 묶여 있다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생산하는 것들에서 발견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당신만의 기술, 불황에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사업,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 자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잃은 광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삽을 판 상인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다시 세 세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할아버지는 예금 계좌를 믿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패배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이 투자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시장과 코인이 영원한 우상향 에스컬레이터라고 믿기 때문에 투기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실수는 잘못된 조언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의 승리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가정한 데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잘못된 게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은 실수가 반복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이 순환을 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똑같은 환상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부를 쌓는 법을 배운다면, 즉 오래 지속되는 자산,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는 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 함정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를 위한 연료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규칙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부를 조용히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는 집을 당신의 노후 계획으로 삼지 마십시오.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품을 쫓지 마십시오. 붕괴에서 살아남고 유행보다 오래가며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만들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여전히 부와 자유를 손에 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